워렌 버핏의 수익률은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떨어졌는데 오히려 워렌 버핏의 재산은 90% 이상이 만 60세 이후에 벌었습니다. 바로 이것의 힘 때문이었죠. 월급은 우리의 통장을 그대로 스칠 뿐이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요? 포셔PD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쇼와 함께하는 재테크 생존 원칙 세 번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리의 세계로 빠르게 들어간다 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재테크에 있어서 복리가 가지는 대단한 힘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복리의 효과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자에 그 이자까지 계속해서 붙여여서 결국에는 그 합산한 미래 가치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그분 워렌 버핏을 보면 복리 효과는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라고 하면 아주 예전부터 찐 부자일 것만 같은데 사실 워렌 버핏의 자산 형성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50대 이전에 형성했던 자산은 미미했고 오히려 60대 이상의 지금의 전 재산의 90% 이상을 형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워렌 버핏이 매년 기록한 연평균 수익률이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노년이 되어갔을 때 훨씬 더 낮게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나이가 들면서 현격히 낮아진 수익률을 모두 뒤엎을 정도로 복리 효과가 정말로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죠. 워렌 버핏을 볼 때마다 한 가지 경이로운 점은 그가 투자를 시작한 나이가 14살이었다는 점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14살쯤에는 정말 아무 생각도 없었을 것 같은데 아니 무슨 14살짜리가 주식 투자를 진지하게 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괴감이 느껴지곤 하는데 뭐 저희가 꼭 워렌 버핏처럼 수십조 원의 재산이 있어야만 인생에 의미가 있고 행복한 건 아니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투자 대가의 일대기를 살펴보았을 때 복리의 효과는 그 시드가 어느 정도 축적된 이후에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특히 사회초년생에겐 1000만원도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런 사회초년생이 재테크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거기에 초심자 운도 더불어져 연수익률을 30%를 기록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테크의 자산 증식 효과는 곱셈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그렇게 재테크를 연구하고 노력한 효과는 300만원에 그치게 됩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테크의 복리 효과는 곱셈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말이죠. 복리 효과는 곱셈으로 적용된다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 처음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선 일한 만큼 월급이 더해지는 노동의 덧셈의 생활을 하게 되고요. 또 소비를 할 때에는 한 달에 정해진 그 생활비, 월세를 그대로 뺄셈으로 내게 되니 그야말로 실생활에선 덧셈과 뺄셈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에게 그 복리 효과가 가지는 대단한 힘과 곱셈의 개념은 조금 공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아니 복리 효과 좋은 건 알겠는데 그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한 재테크 시드 자금 마련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실제로 직장인분들 사이에선 월급은 그냥 통장을 스칠 뿐이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당장 조금의 돈을 저축할 여유도 정말 어렵고 팍팍한데 언제 시드머니를 모으고 있냐고 말이죠. 그렇게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포셔PD가 몇 가지 조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보통 우리 모두가 워렌 버핏처럼 수십조 원대의 재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 집 한 채나 거기다 또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가 편히 먹고 병원에 갈 정도의 소득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를 기준점으로 잡아보았을 때 시드머니가 약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가 될 쯤이면 내 노동소득 외에 돈이 또 돈을 벌어다 주는구나, 재테크의 복리 효과가 느껴진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목표로 삼은 시드 금액 1억 원을 모으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월급은 약 3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사회 초년생들은 이것보다 조금 더 낮고요. 연봉으로 약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되는 구간을 한번 살펴보니까 생활비를 제외하면 1억 원을 저축하기가 영원히 불가능하거나 3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드머니를 모은다는 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절감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런데 상황이 전적으로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계산식에서 월 수입이 아주 조금만 더 높아지거나 또는 소비 수준이 약간 더 낮아진다고 하면 방금 말했던 시드머니를 모으는데 영원히 불가능하거나 30년이 걸리는 세상에서 모으는 기간이 5년에서 9년 정도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재테크를 시작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자산의 격차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대해서 주식을 해야 되나? 부동산을 해야 하나? 그것도 아니면 사업? 이런 식으로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조언 드리기로는 어느 정도의 시드를 마련할 때까지는 본업 이외에 부업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입을 창출하시거나 혹은 소비 쪽에 집중해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든지 회사가 제공하는 사택에 거주한다든지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시드머니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드머니가 작을 때의 경우에는 아무리 재테크를 열심히 공부해서 수익률을 높게 기록한다고 해도 그 수익이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재테크를 시작할 때에는 시드머니 1억 2억 원이 굉장히 큰 돈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굉장히 많이 풀이 죽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부터 1억 원, 2억 원 큰 목표를 세우는 것보단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이렇게 단계별로 시드머니를 조금씩 모아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복리의 효과는 막대하나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선 시드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월급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 통장에서 월 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땡기고 지출은 벨트를 바짝 졸라매서 우리를 일상의 덧셈과 뺄셈 세상을 넘어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재테크의 세상으로 하루빨리 가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